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롯데멤버스의 김혜주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로 벌써 마이데이터가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는 해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얘기는 마이데이터의 태생부터 현재까지 경과들을 좀 저희가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일어났던 변화들은 무엇이고, 또한 한계는 무엇이며 앞으로 마이데이터를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들을 좀 공유하면서 이런 마이데이터의 활성화가 국가 경쟁력에는 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 한두 페이지 정도는 다 아시는 얘기일 수 있지만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스토리의 빌드업이 필요한 거니까요. 먼저 마이데이터의 출현 배경부터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마이데이터가 처음 시작한 거는 이렇게 데이터의 승자 독식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정보 주권을 외치는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많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가입자가 유입되고, 이렇게 유입된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데이터가 생산되고, 그 데이터가 또다시 그 플랫폼에 귀속되면서 그 플랫폼이 더욱더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이런 데이터로 인한 승자 독식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EU에서 GDPR을 통해서 정보 이동권을 규정했죠. 이 정보 이동권이라는 걸 통해서 규정한 거는 이제 이러한 승자 독식을 막기 위해서 관련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주체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보 이동권을 보장했습니다. 즉 정보 주체가 스스로 본인의 정보를 알아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런 자유도를 보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정보 이동권은 한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보 주체가 자기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 두 번째가 내 정보를 특정 정보 처리자한테 다 넘겨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세 번째가 내 정보를 다른 정보 처리자한테 전송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의 이 중에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의 특정 정보 처리자한테 내 정보를 다 넘겨줘, 이런 거는 그런 경우죠. 지메일을 내가 떠나고 싶은데, 새로운 메일 서비스로 가고 싶은데 지메일에 있는 수많은 연락처, 수많은 메일의 히스토리 때문에 지메일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수많은 이용자들이 지메일을 떠날 수 있다, 네 정보를 다 넘겨달라고 하면 돼, 이렇게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보장된 권리인데,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장된 이것과 관련한 규제는 없고요. 첫 번째 권리, 이렇게 내 정보를 열람하게 해줘는 이번에 개보법이 개정되면서 다운로드권으로 저희가 규정되어서 다운로드권을 통해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저희가 신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의되고, 그 다음에 개보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의된 정보 전송 요구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걸 통해서 마이데이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정보 전송 요구권으로 시작된 마이데이터를 다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런 금융 마이데이터는 사실 금융 소비자인 고객이 금융회사로부터 나의 신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내가 지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전송해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통합조회업이라는 이름으로 마이데이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롯데멤버스라는 회사고요. L포인트를 적립 사용하는 걸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자금융업자이고 금감원의 감독기관이고 전자금융업이기 때문에 신용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포인트 업자도 전자금융업자도 정보전송의 의무를 갖고 있고요. 저희를 비롯해서 통신회사도 통신의 수민학 관련한 정보들이 신용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 전송의 의무를 지고 있죠. 이렇게 모든 신용정보와 관련된 정보, 정의된 정보 영역에 대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지금 정보를 저희가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데이터의 출현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경쟁 구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데이터와 상품 판매, 상품 보유사가 전부 하나였습니다.
예, 여기 시계가 여기 있군요. 예.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그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데이터를 독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이데이터의 영향으로 상품을 만들고 보유하는 회사, 그 다음에 상품 데이터를 보유하는 회사, 그리고 상품을 구입하고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비헤이비어와 관련한 데이터를 보유하는 회사, 그리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가시 금융사가 가지고 있던 마켓 파워가 여러 주체들로 분산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금융사, 핀테크들 사이에서 이런 금융 정보들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업자, 그 다음에 비금융 사업자들이 고객 정보를 분석해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추천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다가 이제는 중개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정보들의 비대칭성이 해결되면서 이런 데이터의 분산을 통한 경쟁 구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 구도의 변화로 인해서 산업 전반의 변화를 살펴보면 빅테크들의 금융업의 침투가 핀테크들의 금융업의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롯데 멤버스에 오기 전에 신한은행에서 마이데이터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은행이라고 하면은 가장 느리고 보수적인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업이 마이데이터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산업보다도 빅테크로부터 챌린지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어느 산업보다도 이런 디지털화의 그 푸시를 받았던 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데이터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러고 또 리테일과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개방됨으로써 비금융 사업자들의 금융산업으로의 침투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신뢰와 접점을 확보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리테일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씩 재편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승자 독식의 시작은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의 가입의 형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로 개인의 금융 니즈나 소비 스타일까지 점검하시는지는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금융의 니즈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금융상품이 추천되고 고객이 그거를 최소한 이제는 비교 분석합니다. 함부로 가입하지 않죠. 창구에서 추천했다 그래서 무조건 가입하지 않으시고 나한테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비교하시고 검토하고 가입하는 형태가 조금씩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의 분야가 점점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0개의 중점 분야를 선정해서 단계별로 확대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마이데이터 실적들을 저희가 숫자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올 2월 기준으로 마이데이터 가입자는 1억 명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국민 숫자가 넘어가니까 중복 가입이겠죠. 그러니까 각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PI 전송 건수는 어마어마하고요. 저게 어떤 정도의 숫자인지 감이 안 잡힐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송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을 거고요. 인허가를 받은 기관 수는 벌써 한 7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면도 또한 있는데요. 이 전 국민의 20대 이상 중에 인지하고 있거나 경험하고 있는 경험률이 한 50%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수치가 제가 죄송하게도 지금 출처가 좀 빠졌는데요. 작년 22년 11월 수치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관심들이 약간 식어서 조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또한 다른 시사점이 아닌가. 조사도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시사점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빅테크 3사의 그 이 많은 전송량 중에 빅테크 3사에서 이루어지는 전송량이 쏠림 현상이 70%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인허가를 이루어졌지만 더 이상 돈은 안 되고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사업권을 반납한 회사도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내가 수집을 동의하고 뭐 커피 쿠폰을 준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입을 했지만 이러한 데이터에 비해서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체감할 만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 체감할 만한 서비스가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 모델이 일단 부재하고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습니다.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실익의 한계로 실익이 없어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시중은행 임원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마이데이터 시작할 때는 마이데이터 안 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았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안 해도 될 걸 그랬어. 지금이라도 접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야, 눈치 보느라고 서로 못 접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접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작도 하기 전에, 시행도 되기 전에 벌써 여러 가지 목소리로 유통은 뭐 하니 많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년 차면 아주 걸음마 단계,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이데이터의 한계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저는 이 마이데이터의 한계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마이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의 분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은 많은 데이터를 분석, 활용해서 무언가 차별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도 좋고 이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되는 이러한 서비스로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존 규제와의 상충 문제, 그리고 기존 데이터하고 결합 이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부재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로 데이터 활용이 주저되면서 사실상 활용에 제한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과 활용이 분리됨으로써 원래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그리고 각 사별로 차별적이지 못하고 그 서비스가 그 서비스 같고 저 서비스가 저 서비스 같은 그러한 서비스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가 중개라는 이름으로 일부 부수 업무들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수익화 모델 또한 만들 길이 없었고요, 한동안은. 그리고 일부 소비자나 일부 업계에 계신 분들은 과거 스크래핑 방식에 비해서는 서비스가 그렇게 차별적이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 정부에서 마이데이터 2.0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마이데이터 2.0의 개정으로 마이데이터의 정보가 확대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활용 영역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 피지의 상세 결제 내역이 제공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가 확대되거나 하는 등의 영역이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되어서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겸용 부수 업무가 좀 더 유연화되고 결합 기준이나 제3자 제공이 조금 더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금융감사가 두려운 기존 금융권이 얼마나 움직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어쨌든 길은 열렸습니다. 사례가 나오면 조금씩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제고될 여지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단계들이 동의 절차들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면 마이데이터가 아닌 다른 서비스에 비하면 아직도 좀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보호, 정보 보안과 관련한 부분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기대하는 바는 개인화된 마케팅이 조금 더 가능해져서 실질적으로 전통 금융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서비스,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아니어도 기존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서 어쨌든 뭐 사업자들이 돈이 되어야 소비자들한테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그 데이터나 그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되는 길이 열려야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에 이용해 보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사업의 기회들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운로드권이 생겼습니다. 이 다운로드권이 생겼다는 것은 개인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면 정책도 완화되었고요. 그리고 전문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송 요구권과 관련한 기본 장치와 기회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우리가 전년형으로 빠르게 마이데이터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더 많이, 더 쌈박하고 더 차별적인 사업 모델들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1과 1이 더해져서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과 1이 더해지면 11이 되거나 111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 내 데이터가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융합이 되면 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뽑아낼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각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면 정책 완화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고객 관리나 고객 정보 관리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고객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리하는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활용이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서 얻을 수 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제 관점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국민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개인 관점에서의 의미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내 정보를 내가 원하는 곳에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분석해서 나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되었다.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실패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결정적 클루를 제공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소비를 어디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 내가 내비게이션을 보는데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어디로 갔을 때 어떤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많은 의사결정, 교육,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먹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이런 것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쏙쏙 뽑아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가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을 거고, 데이터가 독과점되지 않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적은 투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고객을 획득하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거,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저출생은 출생의 문제가 아니고 인구 문제는 또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 복합적인 데이터를 융합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데이터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I 시대에 가장 차별화되는 밑거름은 바로 마이데이터의 확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의 확산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이데이터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이데이터의 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마이데이터가 산업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가 확산의 시작은 어쨌든 킬러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킬러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유입되고 서비스에 가입되고 그 데이터를 사업자들한테 기꺼이 전송하도록 요구하게 만드는 킬러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킬러 서비스들은 고객한테도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만드는 사업자들한테도 돈이 되는 서비스여야 됩니다. 그런 차별적 킬러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유입되면 그걸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가 융합되면서 더욱더 차별화된 서비스로 발전함으로써 고객들한테 다시 차별화된 서비스, 그러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다른 산업을 양산하는 이런 형태로 에코시스템이 점점 발전해야만 마이데이터를 통한 산업의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데이터의 네트워크 효과로 마이데이터를 통한 스노우볼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점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시작인 킬러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이러한 킬러 서비스가 만들고 그걸 참여하려면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스테이크홀더들한테 가치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가치가 제공된다는 것은 결국 돈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득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편하게 그런 가치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데이터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의 삶에 어떠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더 나은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체험할 수 있게끔 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돈이 돼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셨고요. 엄청난 돈과 노력과 사람과 기회비용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에 도움이 되던가 아니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차별적 킬러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적 데이터를 또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데이터로부터 얻은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결합을 해야만 차별화된 서비스를,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데이터만 가지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기는 좀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로 얻은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도 제때의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참여자들한테 가치가 제공되기 위해서는요, 민간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활용 방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좀 더 개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벽치고 이 데이터만 사일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데이터와 다른 데이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데이터와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가 지금 정부가 끌고 가 있는 10대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합으로 고객의 관심사라든가 산업의 관심사라든가 이런 형태들로 묶어서 마이데이터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개인 사업자 대상의 마이데이터라든가 그 커뮤니티 기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이 56초 남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다 아시는
그 AI 석학인 앤드류 응이 하신 얘기입니다. 굳이 이분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저희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AI의 가장 중요한 양식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데이터는 저희가 차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마이데이터로.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로 우리의 미래를 차별적으로 멋있게 만들어 가봅시다. 마이데이터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봅시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